나만 우울하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사람은 안 바뀌어. 혹시 변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이 X나 오래 걸리고 나 혼자서는 절대 달라질 수도 없어. 그런 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거나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우리는 도대체 왜 감정의 노예로 사는 걸까요?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규범이나 도덕적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나면 자책하는 걸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양심을 기준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과 타인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감이나 정신적 안정은 돈, 성공, 외모와 같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신이 좀 뒤처지는 것 같으면 열등감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습관의 결과로 우리의 정신 상태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심 많은 착한 사람일수록 감정의 노예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의 노예가 아닌 평온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연하게 학습해온 것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은 감정을 바꾸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평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생각의 주인이 되는 약꿀팁을 알아봅시다. 같은 상황에서 주인과 노예의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예, 젖띠가 날 열받게 이 상황이 나를 미치게 해. 돈이 날 힘들게 해. 넌 날 걱정시켜. 주인, 내가 날 열받게 내가 나를 미치게 해. 내가 날 힘들게 해. 나는 날 걱정시켜. 응? 뭐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나를 화나고 미치고 힘들게 해요? 둘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노예는 내 감정을 타인이 결정하도록 방치하지만 주인은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결정할 수 없도록 통제합니다. 내 생각이 감정을 결정한다고? 감정의 메커니즘은 상황인지, 평가, 감정의 순서로 작동합니다. 상황, 뭔가를 보고 듣고 기억해냈다. 평가, 무의식적으로 긍정, 중립,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감정, 평가에 따라 감정을 느낀다. 상황,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평가,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감정, 나는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황, 지각해서 저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되는데 문이 닫혔다. 평가, 저거 못하면 X되는데 분명히 안에 사람 타고 있었고 잠깐만요라고 소리도 질렀는데 그냥 가버렸다. 감정, 화가 난다. 몇 분 차이로 지각하게 생겼으니 속이 쓰리고 머리도 아파온다. 감정이 생기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없다면 감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노예는 이 상황 자체에 감정이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 사람마다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건 그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뇌의 영향을 받습니다. 뇌 없이는 그 어떤 감정도 절대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뇌는 눈, 귀, 입, 피부 등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하는 모든 것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평가하는데 확신을 거쳐야만 감정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내 생각이 정당하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당연히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감정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면 바로 그 생각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렇게 반응하도록 학습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개선하면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첫째, 남 탓 금지.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한 걸 자꾸 타인이나 주변 상황을 탓하고 있다면 곧장 생각을 바꿉시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버릇은 아주 오래되고 굳어진 습관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감정은 가슴이 아니라 뇌에서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는 감정을 마음이 아닌 머리에서 시작해봅시다. 둘째, 말한다. 자신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의 메커니즘인 상황, 평가, 감정을 설명해보세요. 이게 좀 부끄럽다면 종이에 적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상황에서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들, 즉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짧게 메모합니다. 종이와 펜이 없다면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카카오톡 보내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생각은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부여하는 의미가 기분을 결정하는데 내가 보는 관점이 상황을 재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내 견해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개인적 견해의 차이는 사실은 점검할 수 있지만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 사실인가 의견인가? 사실이라면 그
그 증거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쁜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싫어도 좋다고 말하게 하고 거부당하는 게 두려워 질문을 못하게 만들고 비판받을 게 겁나서 포기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이나 원만한 인간관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아니다 라면 그딴 생각은 버리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주입한 기준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규칙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노예인가요? 감정의 주인인가요? 그럼 여러분의 교양 있는 주인 라이프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